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봄이 성큼 제 옆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 촬영할 것이 나갈 때 되면 제가 오늘 그 성전꽃꽂이 중에서 부활주일 꽃꽂이를 준비를 했어요. 부활주일하면 이제 꽃들을 되게 화려하게 크게 하는데 저의 컨셉은 늘 그렇게 뭐 화려하고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뭔가 그래도 정돈돼 있는 그런 성전꽃꽂이를 되게 추구하고 있어서 오늘 그 부활주일에 적절한 그런 꽃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살다 보니까 참 그 바쁠 때도 있지만 또 한가할 때는 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가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 있죠. 사실 오늘 제가 그 촬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서 눈이 계속 감기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바빠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잠을 못 자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잠을 안 자도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꽃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산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사진 기술이 있어서 어디 뭐 이렇게 사진을 찍으러 간다거나 했을 때 정말 밥을 굶고 해도 굉장히 행복한 거 많이 느끼시죠? 저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몇 년이 됐다 이런 거를 좀 말하기가 조금 좀 부끄럽죠. 그렇지만 그래도 행복한 그 직업의 10개 중에 꼽으라고 하면 저는 단연 이 꽃을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첫째는 이제 수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멀리 했고, 그 다음에 꽃은 항상 작가로서 이렇게 남아야 된다. 장사를 하지 마라. 장사꾼이 되지 마라. 뭐 이렇게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은 내가 꽃을 이제 이렇게 취미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적성에 잘 맞아서 창업을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이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어떤 상품 만드는 것도 많이 보시게 되고 잘 나가는 꽃집 사장님들의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고 굉장히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너서 오다 보니까 꽃수다 배정구의 이런 성전꽃꽂이, 꽃바구니, 꽃다발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꽃을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면 플로라폼을 사용하게 되고 포장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 굉장히 환경에 많이 그 좋지 않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포장지를 잘 쓰지 않고 아니면 플로라폼을 최소한으로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은 플로라폼도 재활용을 하게 돼요. 뒤집어서 다시 쓰게 돼요. 금액으로 따지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환경으로 따지자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어떤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거라도 조금은 좀 해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재활용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플로라폼을 재활용을 쓰실 때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잖아요. 구멍이 나기 때문에 그 구멍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서 있다라고 하면 꽃이 수명이 오래 가질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재활용을 썼을 때는 물을 가득 넣어주셔야 돼요. 물을 가득 넣어주셔야지 공간 없이 물이 다 있어서 꽃의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로라폼을 재활용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꽃의 수명이 오래 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성전꽃꽂이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지금 안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꽃을 제가 앞에 가서 꽂을 거라서 저를 이제 이렇게 앞을 보게 했는데 꽃을 잠깐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이 튤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얘는 이제 구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잎이 이제 줄기가 길어나는 성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렇게 연한 핑크색을 준비를 했어요. 왜 부활주의는 거의 화이트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근데 너무 화이트를 쓰다 보면 작품이 조금 식상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연한 색에 뭔가 화이트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진한 색이 아닌 연한 색을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톱니처럼 되어 있는 이렇게 튤립인데, 많은 사람들이 튤립을 좋아해요. 보니까 왜 좋아하나 생각을 해봤더니 얘가 사진빨이 잘 받아요, 튤립이.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스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보시면 튤립을 가지고 그래도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꽃다발이 참 되게 많이 나와요. 왜? 예쁘니까. 그런데 얘를 가지고 가서 오래 보게 하는 방법은 잘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튤립을 이용해서 부케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해준 적이 있는데 인스타나 뭐 금방 제가 부케를 제작했을 때 사진은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그 장본인인 결혼식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어쨌든 그 예식장은 좀 따뜻하잖아요. 어머, 얘가 활짝 핀 거예요. 내가 사진 찍었을 때는 너무 예뻤거든요. 근데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부케에 눈이 거슬리는 부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시죠? 그래서 야, 이 튤립이 그냥 바로 만들어서 선선한 데서 사진 찍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본식에 들어가서는 얘가 너무 활짝 피니까 조금 걱정이 되더라.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쓴 걸 보니까 망고 튤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간 그 주황색을 띄우고 있잖아요. 얘네들은 많이 이렇게 피거든요. 그리고 통통해지면서. 그런데 별 튤립이라고 있어요. 하얀색. 그런 것들은 펴도 그렇게 많이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부케에도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성전꽃꽂이를 하면서 제가 꽃다발도 얘기를 하고 뭐 부케 이런 것도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왔다 갔다 자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도 보면서 좀 재밌게 봐야지 너무 막 그 학구적인 걸로 또 얘기를 하면 또 지루해서 여러분들 보시다가 잠잘 수도 있어요. 저는 잠을 깨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가서 꽂을 건데 지금 튤립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많이 그 부활주리에 많이 쓰는 것들이 조팝나무, 이런 설류화. 이것도 이제 원래 이름은 조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겹설류화거든요. 그리고 이따 이제 꽂으면서 보여드리면 벚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베라, 장미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꽂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제가 여기 용기를 이렇게 작은 거 2개를 준비를 했어요. 늘 용기가 작다고 해서 디자인이 작은 것도 아니고 용기가 크다고 해서 디자인이 크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는 이렇게 옆으로 꽂을 이렇게 폼을 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놓고 세팅을 먼저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빨리 끝나니까 좋겠죠. 그죠? 가끔은 제가 세팅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세팅도 한답니다. 자, 이렇게.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해서 세로로 잘랐어요. 왜? 그래야 이 용기가 작기 때문에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바깥쪽에, 한쪽은 서로 이제 바깥쪽으로 했고, 여기는 지금 비워뒀어요. 왜? 크기는 제가 크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스케일이 좀 넓게 펼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일단 앞으로 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 위에만 나오죠? 이제 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이 두꺼운 옷들은 제가 다 이제 조금씩 장롱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이제 봄에는 날씨가 막 굉장히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온도가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그래서 항상 겉옷은 하나씩 갖고 다녀야 되겠더라고요.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이제 낮에는 덥고.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그 감독님께서 보이실지 여기까지 끝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감독님 여기까지 가도 될까요? 네. 자, 얘는 이제 나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꽃은 아직 덜 폈어요. 덜 폈는데 벚꽃입니다. 지금 이제 플로라폼에 얘를 꽂을 건데, 늘 나무에 이제 그 자를 때 말씀드린 거는 여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칼집을 넣은 다음에 살살 이렇게 하셔야지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얘가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쪽을 다시 해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길게 넣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낮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을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용기가 작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좀 크게 하고 싶고, 오늘은 좀 위로 높게 할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경사진 형태의 그런 형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꽂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옆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앞에 이제 꽃 준비한 것들이 좀 많아서 얘네들을 좀 표현을 하려면 그래도 이왕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조금 편안하게, 정신없는 것보다 좀 편안하게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쪽에 이렇게 길게, 그죠? 웬만한 꽃들보다는 오늘 제가 준비한 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스케일은 굉장히 크게 제가 이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화기 2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널찍하게 경사형을 넣습니다. 이렇게 제가 촬영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뭐 제가 잘 꽂지 못해도 그래도 댓글로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제가 못 쓰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저쪽에 연결을 했으면 이제 이쪽 부분으로 다시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왜? 볼륨감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선류화 같은 걸 굉장히 길게, 조팝을 길게 해서 어떤 이제 그 높이를 강조했다면, 오늘은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선류화도 이렇게 아주 작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활주일에 꽃들을 사려고 시장에 가시면 내가 사는 거 또 다른 사람이 사고 다른 사람이 사고 그러니까 꽃이 되게 비싸잖아요. 백합, 그 다음에 뭐 카라 이런 건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꽃을 많이 안 하시고 이제 특별한 날 하시는 분들은 이 그 카라 같은 거 쓰실 경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줄기가 이렇게 나무 같지 않아서 잘 안 꽂아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예전에 보셨던 그런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시면 카라도 어떻게 꽂는 게 잘 꽂아지는지 그런 것들도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봄이 왔어요. 그죠? 꽃은 늘 이제 길거리에 만발할 때보다 이렇게 이제 살짝 계절이 앞서가는 게 훨씬 느낌도 예쁘고 신비롭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표현할 때 어머, 얘 꽃이 벌써 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쭉. 그리고 빨리 꽂는 방법. 제가 예전에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꽃을 꽂아주게 됐는데, 한쪽은 제가 꽂고 한쪽은 다른 분이 꽂게 됐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제 꽃은 오래 가는데 본인이 꽂은 건 왜 이렇게 오래 안 가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꽃은요, 되도록이면 이 손에 있는 염분 있죠, 그 다음에 온도 있죠, 여기서 너무 많이 머물면 꽃이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꽂는 게 꽃한테도 굉장히 이롭죠. 그래서 제가 항상 꽂아놓고 늘 한 30분, 길게는 뭐 1시간도 넘게 옆에서 기다리면서 코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꽃이 오래 안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꽃 꽂으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제 그 유튜브 한 지가 벌써 한 5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되면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구독자에 그렇게 연연하진 않습니다. 댓글에 보면 항상 그 감사하게 써주시는 그분들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도 성실하게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댓글도 감사하지만 또 주변에 이제 이렇게 같이 꽃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꽂는 것에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에 가시면 그
매화 같은 거 꽃 필 때 보면 굉장히 예쁘잖아요. 나무 줄기는 보이지 않고 꽃만 보이고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꽂으면서 이제 여담을 이제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 늘 제 그 유튜브 보시면서 제가 그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작년도에 2020년도에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셨고 또 평가도 좋게 해주셨고 또 저희 역시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다시 이제 우수기관이 돼서 올해도 이제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말 정도면 다시 이제 교육을 재개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보시면 거기 그 안내사항 그 부분에 교육 일정 같은 거를 올릴 예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셔서 거기 보시면 언제 이제 은빛 학원에서 교육을 하는지 공지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브루트라고 하는 장미인데 굉장히 선료하고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리고 있어요. 지금 꽃이 겨우 이제 장미 한 단 정도 들어가는데 굉장히 스케일이 커 보이시죠? 그죠? 물론 이제 교회마다 작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그 교회의 스케일에 따라서 꽃도 뭐 크게 꽂기도 하고 작게 꽂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그 개척교회 계시는 분들은 정말 꽃을 꽂고 싶어도 느낌이 꽃은 되게 비싸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크지 않아도 어쩌다가 이제 꽃을 꽂아 놓으면 안 꽂았을 때하고 굉장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정성이 들어가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약간 핑크색이 있는 튤립을 이렇게 넣어보고 있어요. 넣을 때도 크고 작게 항상 볼륨감, 이 볼륨감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꽃을 꽂았는데 얘가 안 보인다? 그래서 크게 넣다 보니까 전체가 다 커졌다? 그죠?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뒤에도 이렇게 해서 꽂아주시고. 라넌큐로스는 그렇게 많이 넣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살짝 포인트로만. 두 개 넣었으면 또 반대 방향도. 이게 두 개가 좀 이렇게 쭉 연결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라넌큐로스는 얘가 지금 한호인데 얘는요 엄청 오래 가요. 대신에 이제 질 때는 어떻게 지냐면 잎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지거든요. 그래도 이제 떨어진다 그래서 시드는 건 아니니까 걔네들 떼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가니까 떼면서 그렇게 이제 관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또.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연결되는 그런 디자인으로 딱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튤립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기에는 예쁘지만 꽂아놨을 때 얼굴 형태들의 변형이 다른 꽃에 비해서 되게 많이 와요. 변형이.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장에 가시면 이제 이렇게 꽃다발을 하는 튤립들은요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이미 길어나 있어요. 그래서 꽃꽂이 하는 것들은 그런 걸 사시지 말고 키는 짧지만 통통하고 그다음에 잎의 마디가 짧으면서 조금 야무진 거 있죠. 그런 거 사시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런 거 사셔도 꽂아놨을 땐 얘가 길어나거든요. 그런 걸 사셔야만 일주일에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얇고 키가 큰 거를 사시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되게 신경이 쓰여요. 왜? 제가 얼굴은 나는 반드시 꽂았는데 왜 제가 저렇게 돌아갔지? 밑으로 고개를 숙였지? 뭐 예배 목사님의 말씀은 안 들으고 계속 튤립이 이렇게 망가진 것만 보이시거든요.
그것은 이제 구입하셨을 때 큰 걸 구입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큰 거 구입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좀 자금하면서 좀 통통하고 줄기도 좀 단단하고 그런 거 구입하시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그린 소재는 넣지 않았어요. 지금 왜 플로라폼도 아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한 장을 이렇게 세로로 잘랐잖아요. 그죠? 세로로 잘랐기 때문에 굿헤어 그린을 쓰지 않아도 밑에 처리는 굉장히 그 폼이 최소한의 폼을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고 폼을 우리 이제 꽃시장에 여러분들 가서 보시면 한번 이제 가서 제 말씀 듣고 한번 가서 보세요. 이게 이제 그 꽃시장 같은 데 가서 보면 이렇게 샘플로 해놓는 데가 있어요. 보면 플로라폼을 4장씩 쓰는 데 있어요. 4장씩. 그런데 그렇게 4장씩 쓰면 어떻게 해요? 소재도 많이 들어가고 꽃도 많이 들어가고 그린 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와서 하려면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만 참고하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린 처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간결하고 깔끔하게 그렇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린을 넣지 않아도 제 눈에도요 굉장히 예쁘게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스케일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활주일 성전꽃꽂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뒤쪽에는 이제 뭐 편백 같은 거 있으면 편백으로 메꾸셔도 되고 늘 이제 뒤쪽에 메꾸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나는 꽃 좀 보면 안 되냐고. 왜냐면 꽃을 다 풀어놓고 뒤에는 막 그림만 넣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뒤쪽에도 그림 처리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그래도 목사님 설계하시면서 꽃향기 맡으면서 되게 기분 좋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 성전꽃꽂이 경사형 준비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